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의회 연설과 펜타곤 브리핑 등 워싱턴에서 3박 4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를 보스턴으로 옮겼습니다. 보스턴에서는 경제와 교육, 미래 세대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닷새째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정책 연설에 나섭니다.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언급했듯 오늘날을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법치 실현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강연 후에는 재학생들과의 질의응답도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매사추세츠 공대 MIT를 방문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들과 대화하고 MIT가 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는지 요인도 살펴 한국 실정에 접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은 디지털 바이오와 IT 분야 우수 인재들이 산학 공동 연구와 창업을 활발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전문가와 기업인, 학계와 투자자 등과 함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보스턴에서의 일정이 사실상 오늘 하루뿐이라서 이 촘촘한 스케줄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어제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으면서 핵 공유를 언급했던 대통령실과 온도차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실은 입장차로 보지 않는다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것이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게 맞다면서도 강력한 확장 억제 조치를 담은 정상 간의 역사적인 문서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대통령실의 사실상 핵공유 언급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한국 국민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방송 등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 등 미국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대부분 만찬에서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게 된 영상을 함께 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생중계하면서 서울과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는 대북 확장 억제 조치 합의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미동맹 70년의 방점을 두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형성된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역대 최강의 동맹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이 되었음을 윤 대통령이 역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미의 3국 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미 정상이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대북 공조 강화를 피력했다고 전했고 특히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서방 매체들과는 달리 중국 매체는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리며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 억제 조치와 타이완의 이슈가 거론된 것은 한반도의 새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내용을 위주로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제발이 됐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한국과 파트너 법안인데 미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고 지난해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상원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영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과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등이 지난 25일과 26일 하원과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1.1%로 급속 냉각돼 불경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의도와 냉각 속도와 폭을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 불경기에 빠지더라도
마이너스 1% 안팎에서 막아내는 가볍고도 짧게 선방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독곡물로 1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경찰 간부의 전부인인 36세 사라랏 랑시 유타포는 지난 14일 방콕 서부 맥글롱강 강둑에서 쓰러져 사망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됐습니다. 유족들이 물고기를 방생하기 위해 사망자와 함께 갔던 사라랏을 의심해 신고했고 부검 결과 청산가리 성분이 체내에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의 집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청산가리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당초 사라랏을 수년에 걸쳐 돈을 노리고 청산가리로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돼 희생자는 13명까지 늘었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단계 사기에 함께 가담했거나 용의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라랏의 연인의 죽음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라랏이 경찰 남편과 이혼하고 만난 남자친구는 지난달 12일 사라랏과 식사를 한 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그날 늦게 집에서 숨졌습니다. 현재 임신 4개월인 사라랏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